상담연구소 유혜연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들어요. 나는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살아가는 이 삶이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를 찾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집을 떠나서 빈둥지가 됐을 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좀 나이가 있으신 어머니들도 봤어요. 여태까지는 누구의 엄마로 이 아이들을 기르는 자리에서 내가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둥지가 비었을 때 나는 무엇인가,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좀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들도 봤습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고 정체성의 혼란은 누구에나 찾아올 수 있는 건데 여성들에게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 있는 여성들에게. 그래서 오늘은 여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으로서 기독교 크리스찬으로서 여성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저희가 이제 딱 태어났을 때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느 누구네 집안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것이 100% 주어지는 것입니다. 100% 주어지는 것이에요. 뭐 나는 재벌집에 태어나고 싶었는데 태어나 보니 재벌집 아니고요. 나는 정말 키도 크고 뭐 머리 반짝반짝하는 어떤 미국 사람으로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정체성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내가 가져가는 정체성이고 그것은 나의 선택이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성장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하나 나에게 덧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의 그냥 성장 과정이기도 해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초등학생한테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보통 초등학생은 저는 뭐 백석 국민학교 1학년 2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아이에게는 학교의 소속, 그 다음에 몇 학년 몇 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그때 생겨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영원히 백석 초등학교 아이는 아닙니다. 중학교를 가면 또 변하고 고등학교를 가면 변하고 그래서 이 아이의 역할에 맞춘 정체성이 덧입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은 유동성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라는 자리, 그 다음에 아내라는 자리도 사실은 없다가 생긴 자리예요. 그죠? 결혼을 하고 나 보니 그 전날은 내가 어느 누구의 약혼녀, 어느 누구의 뭐 여친이었는데 결혼을 해보니 내가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됐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가져서 엄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없던 정체성이 나에게 덧입혀졌는데 이 정체성은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나 보니 여자였어, 태어나 보니 한국 사람이었어가 아니고 나의 선택에서 오는 결과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결과죠. 그런데 이 안에 내가 육아나 어떤 그 삶의 어려운 무게들을 내가 담당하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내가 누구누구의 엄마로 24시간 살다 보니 나는 유혜연이라는 사람은 없어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상담에서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나누면서 많은 결론을 지금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체성이 나는 누구일까요? 나를 찾고 싶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는 게 나는 나이고 싶어요. 나는 누구의 엄마 아니고 누구의 아내 아니고 뭐 어느 회사의 직원 아니고 나. 그러면은 나의 성도 빼야죠. 왜냐하면 나의 성은 누구누구의 집안의 딸이니까 빼고 제 이름이 혜연이에요. 그러면 나는 혜연이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빼고 나 혜연이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대답이 없어요. 아니면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나의 꿈이 있었어요. 나는 뭐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나는 어떠한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나는 정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생각해보면 그런 모든 것들도
인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나 하나만, 나라는 인간 하나만을 딱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인간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인간관계 빼고, 엄마 빼고, 아내 빼고, 그것들 빼고, 또 다른 장소에서 뭐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뭐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다른 일들로서 거기에서 오는 정체성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것과 상황만 다른 것이지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씩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고 했을 때 방향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정체성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있을 필요가 없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자가 있어야만이 여기가 남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정체성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인간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나는 여자예요, 그런 거 외에 나의 역할에서 오는 정체성은 모든 것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런 거 다 빼고 나 스스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아,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거, 나 혜연이라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 나에게 덧입혀진 역할에서 오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 정체성을 얼마나 잘 껴안고 그것을 밸런스를 맞추고 하모니를 맞추고 성숙해 가느냐가, 그것이 나예요. 이것을 다 떼어놓고 그냥 나 혼자, 나 혜연이라는 인간 혼자의 정체성이라면, 나는 그러면 어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있어야죠. 거기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나 혼자. 근데 그것이 나를 찾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해 본다면,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타이틀을 다 떼고 나 혼자만 남는 것이 나가 아니고, 내가 안고 있는 이 모든 정체성 타이틀을 다 잘 내가 품고, 그 무게를 잘 견디고, 그것을 잘 밸런스를 맞추고, 나의 인생의 세월, 나의 인생의 시즌, 나의 인생의 계절을 잘 넘어가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게 그 순간의 나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상담가이고, 5남매 엄마이고, 장모고, 그다음에 당연히 아내이고, 뭐 이런 타이틀들이 있어요. 어떤 타이틀들은 제가 5년 전, 10년 전에, 쉽게 말하면 5년 전에는 저는 장모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는 없던 것이 지금은 나의 정체성 안에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없던 것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는 조금 어색해요. 그러니까 근데 한 5년을 장모를 해보니까 좀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가 벌써 28년, 저희 딸이 이제 28, 29 됐기 때문에 28년 되니까 이 옷이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옷에 다른 것을 입고 다른 모습으로 제 역할을 해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찾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겉포장을 없애버리고 무엇인가 본질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을, 그런 정체성을 잘 껴안고 잘 가는 것. 왜냐하면 이 정체성들은 어느 순간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다시 나에게 오기도 해요. 앞으로는 저에게 뭐가 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할머니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되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할머니를 해야 해요. 그럼 어색할 수 있어요. 나 아닌 것 같아. 혜연이라는 이 인간의 어떤 모습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정체성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자로 산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을 떼어내고 나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본질은 사실은 관계를 중심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그 모든 관계를 떼어내고 나 혼자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는 많은 관계로서 생겨난 정체성을 잘 품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성실하고, 왜냐하면 이 정체성은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은 점점 그 시간이 절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막 어릴 때 뭐 3살, 4살 하루 왼종일 아이들 뒤치다거리 할 때는 당연히 그 자체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육아를 하는 엄마는 그 육아는 10년, 20년, 30년, 40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은 그 육아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정체성을 가진 엄마의 자리는 살짝 뒷걸음으로 내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들은 변해갑니다. 성숙해갑니다. 그래서 포용을 하는 것이 나이다. 이 모든 것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그 무게를 잘 이기고 그다음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여자를 산다는 것. 그것이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자이고 아내이고 엄마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품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또 여기서 앞으로 또 더 저에게 올 또 다른 정체성 뭐 할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품고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 여자로 산다는 것, 여자로 살면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로 살면서 제가 행복하다는 경우가 정말 많이 몇 번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아이를 품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수유하고 그 시간들이 굉장히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들이에요. 그것이 그냥 누구의 엄마이어서가 아니고 여자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특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시간 이런 모든 힘든 정체성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엄마들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을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고 갈 때 믿음을 갖고 안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안고 편안하게 여유 있게 안을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좀 퍽퍽하고 이 무게가 좀 어려워요, 나를 찾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걸 떼어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 감싸 안고 그것이 나다. 지금 이 순간 2020년 7월을 살아가는 나는 이게 나이다라는 것을 수용하고 감사로 살아갈 때 여자로 산다는 건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풍성한 산 연구소 유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